국정 곳곳에 촉수처럼 뻗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영향력, 이종호 뒷배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 초월입니다. 이종호가 지난해 8월 9일 통화에서 조모 경무관을 언급하고 별 2개 치안감을 달아줄 것 같다며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보도에서 조모 경무관의 수사 외압이 확인됐지만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모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5일, 10월 14일 두 차례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다국적 조직원들의 마약 사건에 외압을 넣은 것입니다. 본인이 관세청에 같은 정부 일원이라 스스로 침뱉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세관 수사 내용까지 밝히는 건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등 당시 수사팀장에게 사실상 세관 수사를 빼라는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경로한 윤익은 경찰청장이 감찰 조사를 지시했더니 경찰청은 이러한 외압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등의 징계 요청을 합니다. 올해 2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겼는데 6월 초 인사혁신처는 불문,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녹취록에서 치안감 승진을 언급한 내용과 함께 치안감 승진 심사를 앞둔 조모 경무관의 징계 조치는 승진의 발목 잡힐까봐 불문에 붙인 것입니까? 임성근의 구명 로비 의혹처럼 이종호가 경무관 구명 로비를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경찰청장은 이달 4일 직권으로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을 보면 현직 경찰청장을 넘어서는 윗선 라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 징계위 명단, 회의록, 징계위의 조사 내용, 불문 결론의 사유 등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는 누구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고발도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 최혜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을 맡고 있는 공수처 4부 신모 검사, 공수처 2부장 송모 검사가 과거 이종호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전력이 뉴스타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종호의 변호인이 이종호의 구명 로비를 수사하고 있으니 왜 공수처의 수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조차 못하며 이렇게 더디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의 허풍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국정농단의 비선 실세, 이종호 구명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가겠습니다. 진술 회유 등 사건 조작으로 올라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전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검찰의 목적에 대법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틀 전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토지 관할 병합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 관할 병합 여부 결정 시 피고인의 이익, 재판의 신속성, 증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증거를 증거로 보지 않고 거짓 진술을 신빙성으로 보는 수원지법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반면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는 검찰의 병합 반대 주장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없이 공손히 서면만 요청하는 반면 누구는 의정활동 등 업무를 방해하고 사실상 감금이나 다를 바 없는 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정권 들어 악마 같은 검찰의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법원을 보며 국민의 신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검찰 법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